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무보증 월세 아파트 불인이가 따라하면 혈압 올라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1년 새 24%가 올라갔다. 전세 사기 급증속 무보증 월세 늘었다. 라고 하는 약간의 허위성 기사 제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무보증 월세입니다. 무보증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보증 미반환 위험 피하기 위해 무보증 월세 선택. 임차인 이야기죠. 임차인 입장에서야 보증금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조건인데 집주인은 왜 무보증 월세를 놓는가? 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목을 좀 봐야 됩니다. 세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기사 계속 보면 지금 무보증 월세로 계약된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중에서 용산 파크타워 요거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요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도 소송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제가 명도 소송은 경험이 꽤 있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전제는 이런 겁니다. 일단 임대인의 전제, 임대인은 어떤 사람이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가? 전제, 남의 돈 무서운 줄 아는 사람. 일단 남의 돈이 무섭습니다. 하락기에 보증금 반환해주는 그 공포를 느낀 사람들 함부로 전세 놓지 않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아는 집주인이, 그리고 이 집주인은 돈이 있을 때 투자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더욱이나 겁나죠. 전세 받아가지고 안전한 2년짜리 채권 뭐 이런 거 사면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거 투자 축에 끼지도 않죠. 전세 보증금 있으면 그걸로 투자를 열나게 하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는데 하락기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뒷머리가 쭈삣쭈삣 쓰죠. 뒷머리가 쭈삣쭈삣 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집주인, 그런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합니다. 월세 얼마나 좋습니까? 보증금 2천만 원만 받고 그 정도야 뭐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보증금 2천만 받고 월세 200에 계약을 합니다. 좋죠. 좋아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입금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임차인이 이상한 사유를 대면서 좀 있으면 입금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5개월 미입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서 명도 소송을 시작하죠. 원래는 밑에 참고 표시 3개월 미입금 해야 명도 소송 진행 가능하다. 요 이야기는 미입금 3개월 되는 순간 바로 명도 소송 접수를 해버려야 됩니다. 5개월까지 시간 끌면 후회하죠. 특히나 보증금 2천에 월세 200 요런 계약에 있어서 명도 소송 늦게 하면은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5개월간 미입금했기 때문에 월세 5개월간 월세, 그리고 소송 기간 짧아도 5개월입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월세 못 받았죠. 그러면 200 곱하기 10개월 하면은 요것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못 받았고 거기다가 관리비도 연체를 하죠. 이런 경우에 미납 관리비도 집주인이 내야 되고, 그리고 소송 비용 원래는 승소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배째라라고 하면은 사실 막막합니다. 임차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지 추가적인 소송이 좀 가능한데 막막하죠. 실질적으로는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월세 2천 대신에 보증금 2천 그걸로 퉁을 치고 미납 관리비, 소송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손해를 보죠.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 억울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한 비용들까지 생각하면은 임대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요런 일 한 번만 겪으면 그러면은 다르게 계약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또 2천에 200만 원 계약하는 그런 또라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또라이입니다. 특히나 상가, 사무실 이런 거 세금 계산서 끊는 물건들 부가세 10%까지 더해가지고 명도소송을 더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명도소송 2 보시면 전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돈 떼어 본 사람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 2천에 200 요런 계약은 안 할 겁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180만 원 요렇게 계약하면은 굿이죠. 요 정도면은 별 타격이 없습니다. 거의 타격 볼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월 미입금 후에 명도소송 시작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걸리겠죠. 그러면 월세 못 받은 돈이 1,800만 원, 1,800만 원 못 받은 돈 거기다가 미납관리비 해봤자 보통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3개월 관리실에서 전기 끊어버리니까 미납관리비 대략적으로 한 3개월치 그리고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그 보증금 여유가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러면 편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소송 걸면은 법원에 내가 왔다 갔다 서류 제출할 때 그리고 재판 진행될 때 내가 가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면은 내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돈은 비싸죠. 돈은 비쌉니다. 대신에 지금 보증금 5천이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소송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까지 보시면 지금 앞서 이야기한 무보증 월세 참 이상한 제도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최악의 무보증, 보증금 없고 월세 살아라. 임차인만 땡큐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진행될 수가 있는가?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용산 파크타워 전용 100.29 제곱미터 요 물건이 무보증 477만원 월세 계약됐다고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이촌역 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공원이 있고 위치가 환상적이죠. 이 정도 위치가 되면 환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적인 위치에 있는 아파트 888세대 2009년 준공 용적률 495%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라서 땅 평수는 작겠죠. 아무튼 127제곱미터 저 타입입니다. 저게 전용 100.29 제곱미터 전세를 보겠습니다. 매매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매매는 기름이 잔뜩 낀 말도 안 되는 가격일 거고 어차피 전세부터 보겠습니다. 전세를 보면은 지금 7년간의 그래프를 쭉 보시면 최근에 널뛰기 한 구간 빼고 제가 봤을 때는 8억 5천에서 9억 요게 지금 적정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제도가 사라지고 나면은 지금의 전세가가 미래의 매매가죠. 적정 매매 가격은 9억 언더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반박하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주제는 무보증 월세이기 때문에 무보증 월세 거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에 보면은 무보증 월세 390만원짜리가 477만원짜리로 금액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2023년 2월 요때니까 2년 전 2021년 2월 달을 한번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다 살펴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2021년 9월부터
무보증 월세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500만 원, 520만 원, 480만 원, 그리고 최근에 477만 원. 최근 거래가 제일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랐다 하는데 사실 월세도 별로 오른 게 없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 390짜리 무보증 계약은 어디 있는가? 신고를 안 했나 봅니다. 아무튼 지금 공식적으로 신고된 내용만 보면은 477만 원 역대 최저 무보증 월세 계약이 2023년 2월에 체결된 결과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보증의 월세 477만 원. 그런데 요때 계약된 전세 실적이 8억 5천 9억이었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10억이면은 월세 400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은 월세 477만 원, 전세 11억은 넘는 수준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단가 자체는 잘 받았다. 단가 자체는 좋다.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단가가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보증금이 없는데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까? 집주인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은 월세 477만 원도 정말 저렴한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바로 소송 넣을 수 있는 조건까지 다 달아서 계약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빨리 해결돼도 4개월은 걸릴 건데 4, 5, 20 2천만 원 정도 월세를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 477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2번 갱신 계약은 아닌 것 같다. 360이라고 했는데 이전 계약이 여기다가 5% 곱해도 지금 477만 원 도저히 안 나옵니다. 갱신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번 신고된 무보증 월세 계약 기준으로는 거의 최저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4번 이 좋은 위치의 부동산 들고 있는 집주인은 뭘 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명도 소송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마무리 좀 지어 보겠습니다. 일단 용산 파크 타워 전용 몇 가지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1번 초단기 월세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초단기 월세 일명 깔세죠. 깔세 단기 거래 그런데 월 단위로 살다가 나가시오. 요게 깔세인데 보증금도 없고 깔세치고는 단가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까딱하면은 한 4개월 정도 월세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그런 거 감안하면은 요 477만 원 무보증 월세는 너무 단가가 약합니다. 깔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거의 패밀리 수준의 임차인 요건 말이 되죠. 패밀리 수준이니까 보증금 없이 가족이 보증금이 되는 거죠. 가족이라는 보증금 이것보다도 확실한 보증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밀리 간 계약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신분이 보장된 사람 유명 연예인, 유명 정치인 등 이런 사람은 사회적 평판이 보증금이죠. 한번 요거 좀 월세 미루고 명도 소송 당하고 이러면 명예가 실추되고 인기 떨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보증으로 월세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임차인은 회사, 직원 숙소로 쓰겠죠. 임차인은 회사, 직원 숙소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그 회사 대표자의 가족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은 회사인데 사장 가족이 쓰기 위해서 회사가 임차를 했다. 요러면 세금 폭탄 나옵니다. 임차인이 회사다. 그 이야기는 직원 숙소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들지 않고
공실날 확률도 거의 없고 임대인이 그 회사 대표자의 가족이면 이거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짭짤하고 좋습니다. 뭐 법도 크게 어기는 것이 아니고 시세에 맞게 계약만 한다면 요거 괜찮은 방법이겠죠. 2, 3, 4 정도가 가능한 계약 같고 검토하는 김에 5번 또 보겠습니다. 5번 임대인이 회사, 임차인은 대표자 가족.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합법적으로 되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회사면은 회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효과적이지 않죠. 금전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4번은 효과적인데 5번은 비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마 거의 희박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번, 3번, 4번 정도 된다. 빼밀리 간 임대 임차, 신분 보장된 사람의 임차, 그리고 임차인은 회사, 임대인은 회사 대표자의 가족. 뭐 요 정도 계약이면은 무보증 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도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명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웬만하면은 무보증 월세 요런 거 놓지 마시라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